그 요즘 표현으로 현자 타임 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현자 타임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박사님. 작년에 진로와 학습 관련 상담을 받았던 청년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조언을 듣기 위해 다시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농사도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의대 수험생으로서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비는 주말마다 동물병원에서 당직 알바를 하며 벌었습니다. 과학은 이론책을 보고 수학은 중학교 수준 문제집부터 푸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도 생각해 두었으나 지난 1년 동안 오직 1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에 영어 단어장을 읽은 게 다입니다. 그러다 8월에는 성실히 공부하는 게 몸에 붙었다 싶어졌습니다. 이때는 도서관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달에 야간 당직으로 누적된 피로가 원인인지 생활 패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불성실한 생활로 돌아갔고 병원 일은 관두었지만 시간은 한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시험을 보면서 남는 시간 동안 지난 1년을 정리해봤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일할 때 강아지 대소변을 치우면서 소위 말하는 현타 오는 경험을 했었는데 수능을 치르면서 그런 경험을 반복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래서는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의 장점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내가 만족할 만한 다른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과보다는 문과가 익숙하니 로스쿨을 알아볼까란 생각도 들었고 옷 구경을 좋아하니 옷 만드는 것을 배워볼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1년 동안 내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년 정도 로스쿨을 준비해보고 제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볼지 아니면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지난 삽질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언이 있을지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신 1. 벼랑 끝에서 변화하고 싶은 청춘 이야기 시리즈를 들으며 공감 많이 했습니다. 2. 최근에 환자 사망과 관련하여 의사들이 구속되는 일도 의사라는 목표가 흔들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능도 보셨어요? 예. 직후에 제가 좀 뭔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의 내용을 좀 적어야지 네. 제 상황을 좀 전달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거 적을 때부터 좀 마음이 요 상태보다 좀 안정적이었어요. 네.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이긴 한데 네. 요 과정을 한번 겪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적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상담하러 왔을 때 그 심리 상태보다 지금은 큰 변화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생활에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있어요. 큰 변화는 없지만은 어찌하오리까라는 상황은 된 것 같아요. 어제도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이걸. 네. 아니야,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으로도 흐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위해 공부를 하며 또 그 공부라는 것을 본인이 그러니까요. 막연히 수능을 보는 거는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신 거죠. 시간을 되게 많이 낭비했죠. 그때도 군대 가기 전에 한 2년 정도였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뭐 그냥 다 정상적인 코스로 해서 대학교 그렇죠. 들어갔고 네. 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했고 3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통 이제 3, 4학년 해가지고 막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그렇죠. 그때부터 손 놓고 있다가 제가 공사학번이니까 대선 전후해가지고 되게 관심 그런 쪽으로 많이 쏠리더라고요. 인터넷 같은 데서 그런 거 막 빠져가지고 막 하고 네. 졸업하고 나서도 교사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냥 책 같은 거 읽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정치적인 거에 계속 빠져가지고 인터넷으로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냥 이거 찾아보는 거 말고 진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떨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위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을 잠깐 찾아갔었죠.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군대에서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그렇죠. 위아래로 막 치우고 내 자신도 되게 뭔가 네, 맞아요. 자존감도 많이 맞아요. 떨어졌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후임들한테 막 이렇게 폭력 같은 걸로 영창에 갔었고 영창 한 10월 다니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게 아닌데 맞아요. 뭔가 내 트라우마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 생각하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뭔가 내 자신을 좀 찾고 좀 자유롭게 살고 좀 더 좀 구겨진 걸 좀 피고 좀 살자라는 마음으로 전역해서 나왔는데 신기한 게 그 영창 안에서는 되게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나였으면 아내를 너무 찌질한 짓을 내가 했다는 그 자괴심 때문에 몇 년을 마음속으로 이제 내 자신을 이제 공격했죠. 질책하고. 그다음 질책하고 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제 잠깐 이제 기간제로서 일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전역한 다음에는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에서 그냥 인생 뭐 있나 그냥 막 살아야지 해가지고 그냥 돈이라도 벌으니까 잠깐 이제 기간제 같은 걸 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다시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취미생활로 그림 같은 거를 잠깐 배웠었는데 그 선생님이 대화를 몇 번 했었는데 의사 같은 걸 하는 건 어떨까 하니까 그분이 그것도 되게 멋있는 꿈 같아 하는데 그때 뭔가 그걸 한번 질러볼까 라는 생각으로 막 뒤져보니까 의학전문대학원에 있었고 이거 한번 공부해보자 학원을 1년 정도 다녔었죠. 처음에는 막 되게 열심히 하다가 또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삽질을 몇 년 한 다음에 이제 박사님을 알게 돼서 그 다음에 박사님 책을 읽었고 그러다가 이제 상담한 다음에는 상담한 내용대로 이렇게 1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 현지 타임 오는이 무슨 말이에요? 그 요즘 표현으로 현자 타임 온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현자 타임 뭐냐면은 그 되게 뭔가 욕구 같은 게 없어지면서 뭔가 이성이 돌아오잖아요. 내가 왜 이 짓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현자 타임 온다 혹은 현타 왔다 이라면서 처음엔 되게 재밌었어요. 막 새로운 것도 막 경험하고 막 그게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지? 몸도 피곤해 죽겠고 당직 근무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 좀 달려야 되는데 흐름이 무너진 것 같네. 그런 측면에서 참 수능 공부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수능 공부 다시 해서 의대를 들어간다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능 당일날에는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는데 예전에 내가 이래서 이과가 아니라 문과를 선택했던 건가? 근데 그때도 그냥 저는 학교 수업만 따라다녀도 수학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 내가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건가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체력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좀 약해졌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나이가 몇 살이죠? 86. 86년 지금 30살? 32, 셋. 어제 다시 생각해 내가 왜 처음에 의사가 되려고 했었지? 약간 세상에 좀 도피적이었던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종교인으로서의 뭔가 좀 탈세속적인 뭔가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왕 종교적인 할 거라면은 좀 의술을 좀 전파하는 어제 그런 생각하면서 뭐랄까 좀 한심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의술을 전파할 때가 아닌데 본인 몸 관리도 지금 힘든데 무슨 의술을 전파를 해.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참 그렇죠. 근데 지금 본인이 뭘 하고 지낼 것인가에 대한 자기를 찾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분명히 남들과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뚜렷하고 또 실제로 본인이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준비하거나 수련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를 가든 또는 뭘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를 하려면 일단 가장 본인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하다못해 임용고시라도 다시 봐가지고 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수련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 생각도 했었는데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하는 것도 그건 아닐까요? 아니, 왜 그러냐면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면 임시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돼요. 뭐를 내가 남들과 다르게 할 것인가는 아직도 본인이 자기 핀포인트를 못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찾을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냐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항상 끊임없이 자기가 운명적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소명과 같은 게 뭘까? 그리고 나는 그 소명을 찾아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걸 거창한 소명이 됐든 뭐 그렇지 않은 거든 본인이 왜 뜬금없이 내가 의술을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거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뜬금없이 놓은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교대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 교사가 된다는 건 뭐 너무 마치 공무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건 내한테 부합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좀 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그게 뭘까를 찾는 방황의 시기를 계속 보낸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그 일만 나름대로 의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들한테 보여주고 또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부분을 교사로 시작하는 거는 본인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교사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지점하고 같이 일치를 해요. 그러면 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공부에서는 전문직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공부해서 전문직으로 본인 머릿속에 드는 게 뭐 의사, 변호사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실제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그 일 자체를 알게 되면 본인한테는 이게 뭔가 하는 상황이 똑같이 될 거거든요. 그 말은 충분히 자기 자신이 그걸 탐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자기 자신을 탐색하지 않을 때는 처음 시작했던 그 일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가 전문성을 드러내는 수준까지 그걸 해봐야 된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본인이 교대를 간 게 내가 뭐 특별히 생각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로 뛰쳐나가거나 할 거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뛰쳐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자기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WPI 워크숍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 재밌고 사람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재밌고 내 가족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재밌고 그렇죠. 약간 추리하는 것 같은 게 그렇죠. 그런 게 재밌고 그게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서 항상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재밌죠. 재밌죠. 삶에 뭔가 에너지죠. 에너지도 있고 의미가 있는 거를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뭐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미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소위 말하는 맞춤 서비스라는 게 가능하다면 그거는 상당히 괜찮은 프로페셔널한 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본인이 그거를 만일 내가 한다 하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든지 한다는 생각이 들까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진짜요? 고급과정까지 했는데도? 예전에는 막연하게 내가 그런 거 하면은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WPR을 배우는 과정 다음에는 그냥 과정 중에는 그 과정을 즐겼고요.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나는 수능을 준비해야 되니까 수능 준비해야지라는 생각만 있었고 그러게요.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문제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나름대로 몰입하기보다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나 그걸 좀 도망가고 싶어서 또 다른 거를 또 조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는 게 조금 픽사리가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네요. 혼란. 그렇죠. 예, 혼란. 그럼 뭘 하더라도 이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또는 할 수 있는 일이다는 생각을 가지기 힘들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 마음이 안정된 거는 그럼 어떤 걸까요? 그냥 좀 또 지나가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내가 어쨌든 간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가 생각했던 과제 하나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면 이제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뭔가 하나를 또 설정하겠죠. 제가 그 패턴이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을 깨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지금 올해 대학을 올해 졸업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임용고사를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용고사를 하는 거는 수능처럼 공부해야 됩니까? 하면 수능보다는 조금 적게 공부하셔도 될지도 몰라요. 의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쵸, 예. 가능하겠죠. 예. 그거는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근데 한 가지 본인이 임용고사를 보면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임용고사 해가지고 교사를 뽑는 거는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티오가 많은 적은지도 안 보셨죠, 그죠? 그럴 때 먼저 한번 기간제로 시작을 해보세요. 당장 뭐 다음 달부터든 뭐 오는 새 학기부터든 기간제로 시작을 해보면 본인이 그 기간제를 1년을 하면서 임용고사가 꼭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 수도 있고요. 일단 그걸 해서 본인이 더 이상 기간제가 아닌데 임용고시를 봐서 교사가 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진짜 어떤 일을 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내가 다하는 것이고 내가 이 조직이나 또는 이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는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어떤 일이 될 건가. 뭐 그게 필요에 따라서는 정교조든 이런 교원단체 활동에 본인이 참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막연히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나의 길을 찾는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거를 찾으면 본인이 그거를 5년이나 10년 정도 하면 10년쯤 그거를 하면 본인이 아마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래요? 어떤 일이든 10년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전문가는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했고. 예. 네. 근데 그 10년에서 된 전문가가 의사가 돼가지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보다 그쵸. 훨씬 나으면 낫지 못하지는 않을 거거든.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의사 공부해서 10년 하면 이제 초보인데 그렇죠.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거는 10년 하면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의사는 10년 하면은 초보네.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굳이 의사를 할 이유가 없는데 뭐 의대를 가보겠다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도전으로서는 해볼 수 있는 이야기죠. 네, 약간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그 바닥 상태에서 뭔가 좀 에너지를 낸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기가 교대를 간 거에 대해서 나는 교대 갈 사람이 아닌데 이거보다 더 뭔가를 이루어야 되거나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욕구도 있었죠. 네. 근데 세상은 일단 어쨌든 내 나이가 10대면 몰라도 20대 30대 지나가면 항상 과거에 내가 뭐 어느 학교든 뭘 공부했냐 또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남들이 괜찮아 하는 곳에서 수련받았냐 이런 걸로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나 개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이나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계속 그 연명하는 수준에서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단계를 미리 생각하는 건 도움이 안 되겠죠. 너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내가 지금 오늘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은 뭐지? 아직 오늘 저녁도 안 먹었거든요. 내일 그럼 점심은 뭘까? 그거는 얼마나 점심을 먹으면 배가 불러줄까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녁도 안 먹었는데 내일 점심을 생각하는 거는 물론 먹을 게 전혀 없으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이나 내일 뭐 점심이나 일단 뭐든지 생기면 닥치는 대로 먹어야 될 때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런 생각만 해도 뭔가 좀 뿌듯해지는 것 같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뭐 내일 점심이나 내일 저녁을 걱정한다고 해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을 안 먹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고민하는 이슈 자체에 대해서 서로가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전문가로서? 아니, 전문가라는 단어 붙이지 말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고 그냥 그런 내가 뭔가 욕구가 뭔지 생각해봤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시작은 뭔가 좀 탈세속적인 뭔가 그런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라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난 너무 세속적인 거야.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니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야동을 끊지 못하는 이거 보고 내가 와, 난 되게 세속적이구나. 되게 욕망에 되게 뭔가 욕망이 충실해요. 욕망이 충실하고. 근데 욕망이 충실해야 되는데 스스로는 또 욕망이 없는 것처럼 또 자기를 끊임없이 포장하고. 맞아요. 네. 그게 본인이 지금 계속 어떤 측면에서는 삽질을 하는 듯한 상황이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노골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자기 욕망을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일단 자기는 속이지 말아야 돼요. 아무튼 자유롭고 좀 뽀대났고 그 진짜 내가 자유롭게 살려면 그래도 박사님처럼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남들이 무시 못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이거를 작성할 때 말미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10년 동안 뭔가를 하면은 그래도 남을 그런 걸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내 적성에 맞는 걸 하는 게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아이디얼리스트한테는 적성에 맞고 자시고 하는 건 없어요.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견딜 수 있는지는 그럼 어느 정도 견뎌야 됩니까? 최소한 3년에서 5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변하고 싶은 청춘 이야기 이 시리즈에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삽질을 했네. 교대 들어갈 때 서울대 들어간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을지도 몰라요. 나름대로 뭔가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 성취 자체가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된 부분도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시간 끌기 위한 보험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러게 참 안 좋은 일인데 시간 끌기 위한 보험이 지금까지 보험으로서 그러니까요. 이 연명하는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네요. 지금은 제 스스로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다른 공부든 그런 게 의미였단 말씀이신 거죠. 일단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라. 그렇죠. 그리고 확신이 없다는 거는 단순히 성적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본인이 뭐를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없으니까 막연히 수능에만 매달리는 거 외에는 다른 옵션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대가 안 되니까 법대를 가는 게 어떻겠냐. 이 생각도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신기하게도 이상하고 이 현실 프로파일이 비슷하거든요. 이상이 진짜 이상적인 거는 저 현실의 트러스트가 이상 수준하고 같이 일치하는 요 부분밖에 없는데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본인의 모습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분명한데 이 모습은 상당히 불안해요. 오가문지 사람들이 보는 사람. 이 아이디얼 성향은 여기서 뭐 아이디얼 성향에서 별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차이가 없어요. 이상의 현실이. 이럴 때 본인이 뭐라고 질문 또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싫어했을까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냥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시니까 교사로서 삶을 살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뭔가 인생 코인을 한번 쓰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인생 두 번째 코인 써가지고 그러니까 게임으로 따지면은 다른 캐릭터를 한번 키워볼까라는 거였죠. 본인은 똑같은 교사가 되더라도 부모님과 다른 삶을 사는 교사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아예 선택되는 순간에서 스스로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좀 가오가 안 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죠. 그게 또 그리고 약간 좀 금전적으로는 욕망을 충족 못 시킬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본인이 교사 생활을 하더라도 교사는 일종의 부업으로 만들고 주업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있어요. 저 시골에 가면 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농사 짓는 집 본 적 있어요? 공무원 생활하고 농사를 지어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걸 잘 모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사회적인 이렇게 사회적인 일도 하면서 좀 금전 그거는 사회적으로 뻔때 나는 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 그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써먹는 수법인데 그거는 진짜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구청이나 이 시에서 공무원 하면서 건설 부동산 업자로 생활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 이름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지만은 본인이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일하는 거는 그 업자 민원 해결해 주는 게 본인의 기본 그거죠. 박사님 그러면 제가 일단은 뭐 이렇게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교사가 된 다음에는 그때도 뭐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은 더 공부해가지고 뭐 다른 전문직을 찾아가도 다른 전문직을 찾기보다는 공부를 하든 준비를 해가지고 그 업종에서 다른 짓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를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옵션이 너무 소수겠구나라는 생각.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실제로는 본인이 교사 생활을 10년만 하면 아까 본인이 사회적인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나가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교원 단체 관련된 정치는 아니고 뭔가 좀 사회적인 뭔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남을 좀 도와주 불쌍한 애들 좀 도와주고 학생 같은 애들 좀 도와주고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교사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단순히 학교에만 국한된 교사 활동이 아니라 지역 사회 활동을 할 때도 훨씬 더 괜찮고 그럴 때 그건 단순히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 활동을 다 연결시켜서도 얼마든지 현직 교사로서 활동하는 게 더 좋기도 하죠. 그때 필요성을 느끼는 활동 이 뭐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엄청 달라져요. 보통 학교에서 왕따 문제를 가지고 난리를 많이 치거든요. 왕따 문제가 생기면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왕따와 관련된 교사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배제가 돼버려요. 심지어 담임선생도 그 자기 반에 일어난 애 왕따 사건에 대해서 배제가 돼요. 그리고 학부모 또 뭐 심지어는 경찰 또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학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마치 학교 외부에서 형사사건이나 범죄사건 또는 재판하는 모드로 학교 안에 학생들의 왕따 문제를 처리를 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더 재밌는 게 학교에서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희한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되면 교육은 없고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서 법 조문으로 가지고 그 아이를 처벌하는 일밖에 안 남아지는데 어떤 교사도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방금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교사는 아니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첫 직장이니까 그런 걸 되게 좀 예민하게 받았던 것 같은데 저런 동료들이랑은 되게 스트레스가 난다. 근데 그건 어느 직종이나 뭐 마찬가지니까. 맞아요.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임용 시험을 준비할 때 당시로서는 내가 이게 적성이 아니라서 열심히 안 하는 건가? 교사의 적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나도 대학에서 교수를 할 때 진짜 교수를 내가 원하는가 하면 나는 혼자서 그냥 연구하고 내가 연구한 내용을 가르치는 측면에서는 교수가 참 괜찮은데 내가 다른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항상 많이 듣던 이야기가 교수님답지 않으세요. 교수님 같지 않아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 같아요? 그때는 사람들마다 글쎄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수 안 같으면서도 참 교수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똑같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쟤네들은 그냥 좋은 회사에서 지금
편하게 월급 받는 사람들이지 연구를 하거나 자기 공부하는 데 있어 열정이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근데 대부분 교수가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뭐 교수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느끼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게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거든. 어쨌든 주위에 있는 교사들 꼴 보기 싫고 걔네들이 너무 찌질하고 내가 그러면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안 찾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 뭔가 의사가 된다 하면 되게 뿌듯할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의사가 되면 뿌듯하지만 정작 의사가 하는 활동 자체가 그런 생각도 만족스럽지 못해. 그런 생각 그래서 뒤에 적성인가 네. 그거를 적었었거든요.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연결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저는 이제 내가 적성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아해서 하는 거면은 내가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확신이 없어서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있고요. 확신이 있거나 그거를 해야 되는 강한 열망이 있으면 지는 1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지났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느 하나에 상당히 올인해가지고 그걸 해보고 나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좀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막연히 다른 거를 하는 거하고는 그 다음에 하는 거에 대한 확신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워크숍을 3번을 다 참가했다는 거는 본인이 수능 준비에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근데 이게 재밌네. 그렇죠. 네,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더 전문적으로 만들 길을 빨리 찾으셨어야 되거든요. 저는 워크숍 참가하면서도 박사님이 좀 거시기하게 생각하시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도 워크숍 할 때 저분이 여기 왜 앉아있나 싶은 생각을 들었는데 저는 그냥 그거 자체가 뭔가 나한테 에너지를 주고 활력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도 나오지만 그냥 그 자체를 즐겼던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즐기는 것도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주는데 그거하고 어쨌든 수능 준비하는 거하고는 일단 관계는 없어요. 뭔가 벌려놓은 거를 좀 정리하고 싶은 또 마음도 있거든요. 벌려놓은 데면 된 게 없네 그런 생각도 드니까 많은 걸 정리하세요. 일단 정리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자기 방향성을 뚜렷이 한고 그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셋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 생각은 적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생각은 적게 하고. 그래도 1년 동안 그거는 노력했는데 뭔가 동물병원을 다니면서 이거 때려칠까 하다 아니야 또 때려치면 약간 도망치는 것 같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동물병원 다니세요? 아니요, 그 수능 보기 한 달 전쯤에 이거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근데 수능이고 뭐고 따져가 그냥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너무 무너지는 거니까 뭐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조금 지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책 2권 읽었다는 게 그거였거든요. 일단 내 체력부터 조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뭐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자라는 의미로 좀 그게 있었거든요. 그건 되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지금 본인 뭐 체력 관리하면서 이 지내는 거는 가장 1차적이고 조금 여유 있게 조금 가지고 그래서 다시 뭐 기간제를 하던 아니면 학원에서 뭘 가르치던 워밍업 하면서 그거를 사이드로 하는 게 아니라 본류에 들어가서 그걸 나의 정체성으로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약간의 지금 정리하고 이 트랜지션 하는 시간을 가진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교사도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약간의 위장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뚜렷한 자기의 사회적인 정체성이나 위치를 한 번도 못 가진 상황에서는 그걸 위장막을 일단 마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40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그걸 하면서 본인이 그거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별로 못 벌고 부모님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면 그걸 하면서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게 굳이 본인이 안 나서도 나름대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또 그 돈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넌 마치 주경야독한다는 입장으로 낮에는 본인 그거 하고 밤에는
또 자기가 어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일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본인이 어떤 영역에서의 나름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축적해 간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교사 생활하면서 그 다른 교사는 그냥 위장망이고 또 그렇죠. 다른 전문 내가 원하는 전문성은 그걸 하면서 그렇죠. 계속 키워나가고 그렇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교사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더 좋고 뭐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연관이 안 돼 있어도 제가 행복하면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결국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한 이야기가 이 시골 지역에 있는 이 공무원들 심지어는 교사분도 그런 분들도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거하고. 근데 농사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집에 있는 텃밭 갖추는 수준이라고 하지만은 그 텃밭을 어떤 식으로 갖추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기의 또 다른 트랜지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텃밭 갖추는 활동을 뭐 본인 개인적인 땅에서 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은 다른 뭐 조직에서 본인이 가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의미가 훨씬 커질 수 있는 것. 본인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청 관련된 일을 뭐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데도 교사인데도 교육청 관련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지역사회 활동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고 그게 뭐 정치로 관련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현실적인 플렉스빌리티에 대한 게 훨씬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아마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사고의 수준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느낌을 그런 고집이 이번에 수능 당일날 조금 이제 벽을 만진 느낌? 그렇지. 내 고집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진짜 교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상상이 더 가능했을 텐데 부모님이 교사니까 더 부모님들의 삶의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기가 본인이 힘들었던 거죠. 상당히 역설이에요. 본인은 부모님의 삶에 대해 인정하거나 그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싫었으면서 본인이 만일 그들의 또 그분들의 입장이나 위치에 있었어도 본인은 어쩌면 지금 본인의 생각이라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얼마나 역설적이면서도 참 안타까운 상황.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지. 근데 너무 폭이 좁잖아. 진짜 심포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 부모님과 다르게 할 수 있거나 다르게 하려는 걸 보이려면 본인이 아마 교사를 해야지만 나는 당신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너가 참 부모와 달라서 잘 됐다라는 이야기는 안 할 것 같네요. 단지 그 일을 했어 너가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더 많겠고. 자, 근데 방금 역설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되게 뒤통수 맞은 것 같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그동안 그게 10년 이상 본인을 합리화시키고 본인을 도망치게 한 아주 분명한 논리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수능 보면서 그냥 뭐 좀 내가 안 보려고 했고 안 느끼려고 했던 게 지금 트루먼 쇼에서 이제 벽이 닿잖아요. 그렇죠. 타고 이제 가면서 마지막에 벽이 닿잖아요. 이게 나의 계란 알만인가? 그거를 깨닫게 된 것만 해도 엄청나네요. 군대에서 영창 갔을 때 그걸 깨달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자책하고 그게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안에 있을 때는 되게 마음이 평온했는데 왜 나와서는 더 힘들지? 왜냐하면 본인이 한 행동 자체가 얼마나 어이없고 말이 안 되는 짓을 내가 했구나. 진짜 의미 있는 거였으면 나와가지고 자랑스러웠어야 되겠다냐. 근데 거기에서 자기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거죠. 그걸 제가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몇 년 동안 그래서 악몽도 막 그때 충격 때문에 그냥 내 자신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뭔가 난 자유롭게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그게 그때 제 자신과의 약속했어요. 자유롭게 살아야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더 교사로서의 삶을 제가 더 부정했어요. 지금 생각났어요. 지금 생각났어요. 그때 그런 약속을 했었지.
내 승질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이래저나 저래되나 그냥 나 개쪽되는데 그냥 내 차후에 내 승질대로 살았으면은 이 꼴을 안 당했을 때는 그 생각이 그때 딱 했던 거예요. 그때. 그거는 자책이 아니고 자해예요. 자해예요. 그거는 보통 여기 상담하러 오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그 주로 잘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뭐 이렇게 이슈가 없고 아니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해 뭐 엄청 많이 실망한 적은 또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 인생 최초로 엄청 많이 실망했던 게 그 사건이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파악했으면 그냥 군대 마치고 임용고사 시험 보고 지금 상당히 아까 이야기한 그 어려운 애들, 힘든 애들을 돌봐주는 상당히 재밌는 선생님으로 활동하셨을 텐데. 잠깐 그냥 동기들이 좀 맡아서 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일 하면서 되게 제 스스로 되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즐거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나는 좀 더 의미를 해야 돼라는 그런. 그때 본인이 가진 도전은 그래 좀 더 의미일이 뭔데 라고 할 때 자기 진짜 마음 가는 대로 표현을 못했는데 그냥 의대든 의사든 변호사든 이런 번듯한 직업에 있다고 하면 그게 저절로 그냥 표현되고 알려질 거다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이번에 상담 신청하면서 그 뭔가 내 스스로 뭔가 원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었거든요. 네. 다음 숙제를 부여받고 그걸 내가 좀 차분하게 조금 진행해 나가자.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삶이 좀 더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상담한 거 한번 녹취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때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작년 상담 끝나고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상담 내용이 좀 해부되는 거를 내가 좀 보고 싶다. 왜냐면은 그때도 뭔가 마음속에 뭔가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내가 이거 100% 뭔가 나는 그거는 본인이 자기 상담을 녹취를 하면 되는데 해봤어요? 저번에 들려주신 녹음해서 주신 거는 네. 한 달인가 계속 연속해서 그렇죠.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듣는 것도 있고 녹취를 하면서 쓰는 것도 예. 쓰는 것도 그게 가장 먼저 자기 상담을 스스로 해보는 방법이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내가 계속 고민하는 게 이런 상담이나 항심소도 상담한 거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소위 말해서 사례 분석 씹어먹기라는 게 그런 활동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그게 자기 상담이든 남의 상담이든 관계없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제가 숙제를 완성한 그 다음 단계 일단 제 첫 번째 숙제를 완성한 다음에 저는 저번에 상담을 끝난 다음에 그냥 1년마다 정기적으로 이걸 내가 이슈가 없더라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신체 검사 정기적으로 받듯이 사실은 자기 삶을 누군가한테 정기적으로 이 신체 검사 받듯이 그걸 이제 정신건강 검진이라고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그건 너무 이 사람의 삶을 병으로만 보는 입장이라서 저는 동의는 안 하는데 자기 삶을 검진받고 자기의 마음을 마치 검진받는 거는 절대적으로 몸을 검진받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보든지 간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본인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금 보면 M자형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처음 이상의 M자는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이렇게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럼 본인의 로맨티스트 성향을 본인이 엄청나게 부정하고 또 부정당하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제가 잘못 그냥 너무 좀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때 생긴 게 아닐까냐?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그때 좀 마음이 약간 좀 지나서 하면 똑같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한번 해볼까라고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아이디얼리스트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로맨티스트로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젊었을 때 고등학교 쓸 때는 M자형으로 지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이 중고등학교 때 미술을 하거나 미술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까 라고 하면 그러지 안 하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고 잘 수용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미술 수업은 되게 즐거워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교대에서 네. 미술 교육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거든요. 그냥 끌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이디어리 사실은 그런 예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끌리는 게 있는데 대개는 그럴 때는 M자형 아이디어리거든요. 저는 그냥 컬처인가 했거든요. 그게. 네, 컬처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본인이 리얼리스트 선을 컬처 에이전트는 항상 거의 일치하는 연명하는 수준이지. 심지어는 본인의 컬처는 이 릴레이션보다 낮아요. 셀프가 높게 나올 때가 있고 컬처가 높게 나올 때가 있고 릴레이션이 높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때 달라지니까. 그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수고했어요.